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저도 미네소타와 레이커스의 경기를 스포티비로 또 우리 맹봉주 해설위원의 중계로 지켜보면서 야, 참 이 르브론 제임스가 정말 세월이 무상하구나, 많이 늙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22년 차가 됐기 때문에 뭐 사실 르브론 제임스의 노쇠화는 전혀 이상할 게 아닙니다. 하지만 또 르브론 제임스가 우리들의 또 저희들의 눈을 높여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항상 뭐 나이와 그 다음에 또 경력을 뛰어넘는 활약을 펼쳐왔었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는 또 이러다 말겠지, 또 잠깐 미니 슬럼프겠지, 금세 반등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 얼마나 르브론 제임스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 어제 경기가 있었고요. 또 오늘도 게임이 있었습니다. 유타 재즈와 미네소타 원정 백투백이었습니다. 원정 백투백은 힘듭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일단 유타 재즈에서 경기를 했어요. 경기 끝나고 샤워하고 뭐 기자들 만나고 버스 타고 공항 가면은 뭐 11시 12시입니다. 그리고 뭐 유타에서 미네소타까지 가는데 또 비행 시간이 있죠. 미네소타는 사실 무늬만 서부가 거의 뭐 중부 동부에 가까우니까 미네소타에 도착하고 호텔 들어가면 뭐 서너시입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정 백투백은 모든 팀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도 하루 휴식이 있으면 다르지만 원정 백투백 자체는 호텔에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새벽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는 출전을 했습니다. 자,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는 27득점에 어시스트 14개로 맹활약을 했는데 문제는 3점이었죠. 2점은 19개 중에 12개를 집어넣었습니다만 3점은 9개 던져서 하나도 넣지 못했습니다. 턴오버 3개는 오히려 시즌 평균보다 낮았는데, 자, 문제는 미네소타전이었죠. 31분 뛰면서 힘겹게 10점을 채웠고요. 8리바운드 4어시스트인데 야투가 16개 중에 4개만 림을 갈랐고요. 3점은 4개 던져서 제로였습니다. 턴오버가 무려 6개,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28점. 안 나오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가 올 시즌을 앞두고 목표로서 82게임을 다 뛰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JJ 레딕 감독 역시도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는 11월 말부터 극심한 3점 야투 난조에 시달리고 있고 턴오버가 너무 많습니다. 자, 다행히 오늘 경기에서 10점째를 올리면서 9점째에서 자유투 2개 중에 하나를 넣으면서 10점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서 1505경기 연속 플러스 10득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이런 기록까지 뭐 세세하게 생각을 하면서 뛴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기록이 있는데 이미 1500경기 연속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저 기록에 대한 뭐 집착은 없다고 봐요. 자,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의 퍼포먼스가 대단히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자, 플레이를 살펴보시면 지금 대부분의 샷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특히 3점은 아예 뭐 좌우 0점, 그 다음에 또 강도 자체도 거의 뭐 맞질 않고 있고요. 저렇게 레이업을 놓친다는 거. 자, 그리고 2명의 스크린을 활용을 했지만 택도 없이 빗나갑니다. 뭘까요? 체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출전 시간도 본인이 깎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뭐 넷플릭스에서도 봤습니다만 대부분의 슈퍼스타들은 내 출전 시간을 조절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 어이없는 턴오버. 자, 페이더웨이를 던지지만 이번에도 짧았고요. 저런 형식의 인앤아웃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와우, 아예 빗나가는 샷. 그리고 이번에도 턴오버. 잡았다 하면 야투 미스 턴오버였어요. 자, 그리고 리드 패스도 짧았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대부분의 샷들과 패스들이 짧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힘이 들어가면서 득점에 실패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슈퍼스타들은 내 기량이 하락한 걸 인정해요. 하지만 내 체력은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슈퍼스타들도 마찬가지고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 자, 이런 선수들은 내 출전 시간을 미리 감독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만 끊어줘. 당연히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저는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뭐 그게 거짓일 수는 있지만 오케이 우리 팀도 네가 필요해. 33분은 뛰어야지. 하지만 지친 기색이 있다면 선수와의 약속을 깨면서라도 저는 그런 인게임 조정 능력이나 혹은 또 슈퍼스타들과의 기싸움이 아니라 슈퍼스타들은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다는 그런 면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JJ 레딕 감독은 초짜 감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의 출전 시간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와 어느 정도 약속된 부분을 아예 깨트리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감독은 그거 하라고 앉혀놓은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이렇게 백투백을 뛴다,
당연히 프로로서 높은 평가를 줄 만하죠. 나는 DNP 싫은데, 나는 뛰고 싶은데. 하지만 어느 정도 관리는 해줘야 되고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안 된다 싶으면 저렇게 발이 느리고 3점 빗나가고 패스미스하면 과감하게 출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0경기를 치르면서 개막 첫 10경기는 23.2득점, 득점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도 8.9어시스트, 필드골이 51.5%, 3점이 무려 34.4%였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턴오버도 2.8개였어요. 득실맞이 마이너스 1.8, 3점의 질과 양, 그 다음에 필드골 효율, 그리고 뭐 득점만 좀 떨어졌을 뿐이지 어시스트는 9개 이상을 거의 찍을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10경기 한번 볼까요? 최근 10경기를 보시면 깝깝합니다. 21.9득점, 8.4리바운드, 9.8어시스트를 한 선수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필드골이 47.3%, 이것도 오케이. 그런데 3점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27.6%까지 떨어졌고요. 턴오버가 무려 5.1개예요. ATR,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이 2대1이 안 됩니다. 어시스트를 9.8개 하면 뭐 하나요? 턴오버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득실 마진이 무려 마이너스 6.9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포함해서 3점을 19개 연속 실패하고 있어요. 슈팅 슬럼프는 모든 선수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르브론 제임스의 플레이메이킹의 퀄리티가 나빠졌고, 그리고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수비는 지금 논 지가 오래됐잖아요. 왜냐하면 공격에서 이 정도의 생산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수비를 못하거나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스큐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나이에 수비 공격 다 하라고 했으면 지금 르브론 제임스 은퇴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면 저 턴오버 개수와 3점 성공률 자체는 조금은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르브론 제임스가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82경기 다 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프로로서 가져야 될 아주 훌륭한 마인드입니다. 자, 하지만 출전 시간은 줄여야 돼요. 자, 지금 출전 시간을 보면 올 시즌 현재 35분 뛰었습니다. 평균 35분을 뛰었어요. 이게 지금 르브론 제임스 나이에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은 20분대로 줄여야 돼요. 물론 르브론 제임스 더 뛰고 싶죠. 지난 시즌도 다빈 감독이 르브론 제임스의 출전 시간을 첫 4경기에서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했거든요. 르브론 제임스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 빡쳐 있었어요. 제가 그 인터뷰도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별 차이가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슈퍼스타들은 내 출전 시간 관리하고 내가 30분 이상 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자, 하지만 저는 제이제 레딕 감독이 지금의 르브론 제임스의 이 슬럼프가 10경기가량 지속이 된다면 저는 칼을 빼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 있게. 그렇다고 해서 르브론 제임스가 4쿼터 클러치 때 벤치에 있을 건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지 전체적인 팀의 에너지 단계도 높아지고 르브론 제임스 본인도 얼빠진 턴오버라든지 아니면 좌우 0점이 완전히 빗나가는 샷 아니면 어이없는 에어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NBA에서 1513경기를 뛰었는데 지금까지 22년 차에 평균 35분을 뛴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케빈 듀란트,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들이 감독문 차고 들어와서 33분을 뛰게 해주십시오. 말로 오케이 하고 출전 시간 줄여야 돼요.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르브론 제임스가 아무리 금강불개고, 그리고 또 르브론 제임스가 비시즌에 수십억의 돈을 투자해서 지금의 르브론이 됐지만 출전 시간에 장사 없어요. 피로에 장사 없습니다. 그쵸? 자,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였던 시즌은 데뷔 시즌 포함해서 3번밖에 없었습니다. 03-04 시즌 때 마이너스 1.8. 요때는 애기였죠. 루키였고 21-22 시즌 때 마이너스 2.1. 그리고 올 시즌은 무려 마이너스 5.3점입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뛸 때는 팀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밀도 있게 뛰자. 그냥 출전 시간을 34분, 35분, 그 가운데 한 5, 6분은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밀도 있게 뛰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르브론 제임스가 첫 10경기를 왜 잘 보냈겠어요? 대진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초반에 강팀들 많이 만났어요. 체력이 쌩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피로도는 계속 쌓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원정을 떠나고 원정 백투백하고 호텔 생활하고 짐 끌고 버스 타고 이런 피로가 쌓일수록 저는 르브론 제임스의 퍼포먼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봐요. 평균 득점 데뷔 시즌 제외 최저, 저는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야투 효율, 턴오버 개수, ATR, 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샷이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샷이 들어가지 않는 그 날에도 여전히 플레이를 만들 줄 알고 그 다음에 경기의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3점 9개를 다 놓쳤지만 어시스트 14개 그리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자, 하지만 그러지 않은 날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결국
노세화의 시작이잖아요. 물론 노세화는 미리 시작이 됐지만 르브론 제임스였기 때문에 그게 도드라지지 않았을 뿐이지 노세화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만 올 시즌에 유독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르브론 제임스를 향한 또 시선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르브론 제임스 본인도 이제 본인이 얼마나 뛸지는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내가 뭐 바퀴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뛰지는 않을 것이다.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렇게 뭐 길게 뛰진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미 길게 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째 아들 브라이스 제임스의 데뷔까지는 또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부진하면서 또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캔드릭 퍼킨스. 캔드릭 퍼킨스는 또 르브론 제임스와 한솥밥을 먹기도 했었는데 퍼킨스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마도 브롱이의 라스트 시즌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캔드릭 퍼킨스도 어쨌든 방송인이지만 또 본인도 선출이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게 확 있겠죠. 네, 그리고 샴츠 카나리아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내 생각에 아마도 다음 시즌이 르브론 제임스의 잠재적인 마지막 시즌이 될 것 같다라고 또 예언을 했습니다. 뭐 물론 브라이스 제임스가 또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는 제 생각에도 마지막 시즌은 내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은 이제 23년 차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르브론 제임스와 23이라는 숫자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빈스 카터가 22년을 뛰었잖아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저는 카림 압둘자바의 기록도 깼으면 좋겠어요. 1610경기. 근데 1610경기까지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97경기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까지 뛴다면 NBA 최다 출전 기록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23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도 새길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르브론 제임스급 되는 선수들이 은퇴 투어 했으면 좋겠어요. 가는 구장마다 기념품을 받고 또 멋지게 사진을 찍고 또 원정팀들로부터 팬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시즌에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한다에 저의 쌍꺼풀이 있는 양쪽 눈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 지난 20년 동안 정말 저희를 또 아주 즐겁게 해준 슈퍼스타죠. 자, 이런 슈퍼스타들이 부진하고 예전 같지 않을 때 굉장히 세월 무상을 느낍니다. 씁쓸함도 느끼고요. 또 이게 당연히 또 스포츠의 섭리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르브론 제임스가 더 건강하게 또 오래 뛰면서 저희에게 더 많은 추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가 빨리 슬럼프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 이 컨텐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